혼자 뭐 염색체 DNA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잠깐만 이런 얘기 할게. 성질을 가장 우리가 중3 때 유전 이런 이야기할 때 했었는데 형질이 뭐냐면 외부로 밖으로 보이는 형태 또는 어떻게 나타내는 성질 이런 게 형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밖으로 표현한다. 뭐 피부색이 어떻다, 키가 얼마다, 몸무게가 얼마다 이게 다 형질인 거거든. 사람의 형질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발현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게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형질의 발현인 거야. 일단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세포에 핵이 있었고 안쪽은 세포 질이 있었어. 자, 그럼 잠깐만 항상 요소는 아니었지. 중3 때 어떤 얘기를 했냐? 세포가 수를 늘리기 위해서 분열을 한다. 세포가 분열할 때는 세포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요 핵 안에 염색이 되는 실이 있었었다. 그 실들이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나타났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들 걔들이 뭘까요? 라고 하면 자, 이 안에 뽀글뽀글 뭔가가 들어있어. 실처럼 된 게. 그치?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이 되는 그 실들이 막대 모양으로 응축 이렇게 뭉쳐져서 있었다. 응축. 그런데 이렇게 막대 모양 뭉쳐진 응축됐던 요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염색체라고 얘기하고 염색이 가능한 어떤 막대 모양 염색체다. 근데 여기를 좀 잘 살펴보자 하지. 얘들은 복제해서 똑같은 게 됐다. 기억나지? 그리고 이 안에 염색되는 이 실 잘 보니까 실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실 하나가 아니더라. 그 실 하나가 어떻게 동글동글 구슬처럼 생긴 게 있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구슬처럼 생긴 게 구슬이 아니었어. 구슬이 아니었고 이렇게 생긴 동글동글한 게 돌돌돌돌 말고 있는 이게 염색사였고 이 염색사 안에 있던 요 부분들이 사실은 다시 한번 확대를 하니까 단백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단백질이 8개가 있는데 요 단백질 이름이 뭐냐면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 옆에 누가 DNA 가닥이 2바퀴 감고 있더라. 히스톤 단백질에 누가 DNA가 감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책에서 보면 얘들한테 굳이 그 얘기를 이름을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알 거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DNA가 여기 있다. 그래서 뭉쳐지고 요 동글동글한 거 안에다 이렇게 DNA들이 뭉쳐져 있는 요 모습들이 있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긴 DNA가 있는데 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있는 이 DNA 사실은 요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자, 핵산. 그치, 기억은 하겠지만, 뉴클레이크 애시드. 자, 다 이야기는 안 했었구나. 그래, 뉴클레이크 애시드. 우리가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런데 그게 자,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DNA냐. 핵산, 뉴클레이크 애시드. 인데 라이보스
그래서 인산, 당, 그러면 당. 인산은 똑같고 당이 달랐었고 염기는 DNA는 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똑같고 누구? 유라신. 타이민이냐 유라신이냐 따라서 RNA였단 말이야. 그럼 이 핵산들 이야기했었을 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 이중나선 구조로 되게 누구였다? DNA. DNA. 맞지? 그럼 DNA였고 이 DNA는 염기가 상호적으로 결합을 하자. 누가?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 그래서 여기 건 수소 결합이었고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 이렇게 해서 DNA가 구성이 되었는데 DNA에 중요한 정보를 써놨단 말이야. 써놨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 잘한다. 염색체 책이다. 책 속에 유전자 글자가 쓰여 있다. 유전자. 여기 DNA는 특정 부위 거기를 갖다가 뭐라고? 유전을 관하는 어떤 정보 글자가 들어있는 거 유전자. 그럼 자 여기 이만큼이 유전자 A고 여기는 다르게 적혔고 여기 또 다르게 적혔고 예를 들어서 피부 색이 다르게 있었었고 요 자리는 귓불에 대해서 돼 있었고 요 자리는 이마선에 대해서 돼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의 단계가 막 들어있단 말이야. 이랬어? 자 그러면 잠깐만 이 책을 잠깐만 보면 일단 첫 번째 182쪽에 형질 자 눈동자색, 피부색, 혈액형과 같이 자 밑줄 생물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 생물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 그게 형질 이를지 그때 핵 속의 땡땡땡에 저장된 유전정보 빗줄 자 혹시 기억나? DNA 같은 경우는 유전정보를 저장을 하고 얘가 유전정보를 전달 또는 단백질 합성에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 오늘 이게 핵심인 거야 사실. 그래서 유전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그치? DNA에 유전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핵 속의 어디에? DNA에 물론 풀려서 있지만 일반적으로 핵 속에 DNA에 유전정보 저장되어 있다. 자, 그 다음 2번 DNA에서 유전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위 DNA의 특정 부위를 말한다고? 그치? 유전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유전자. 자, 세 번째 3번 유전자와 해보자. 각 유전자에는 그치? 뭐에 대해서? 특정 땡땡땡을 만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게 핵심인데 제가 아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걸. 자, 쌤님은 어떻게 단백질로 된 껍데기 틀 안에 누가 물이 가득 녹아있고 약간의 다른 영양소들이 녹아있는 거다. 그러면 단백질만 어떤 구조, 입체 구조를 하면서 형태를 지닐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입체 구조를 하는 형태를 지닌 것 때문에 나의 코 모양과 귀 모양과 모든 게 될 거니까 DNA는 뭐에 대한 정보? 단백질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있을 거야. 자, 각 유전자에는 책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 뭐를 만드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되겠지? 그래서 거기 구체적으로 보면 아미노산, 서열, 그렇지. 그럼 이제 단백질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단백질,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잖아. 아미노산의 서열 거기에 따라서 단백질이 될 거고 그게 정보가 DNA에 들어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가 DNA에 들어있다. 그 밑에 그림으로 쭉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유전자가 있거든. 유전자 A는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거야. 멜라닌 색소 말고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에 대한 정보가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부가 좀 많이 깜깜하다. 어떤 사람이 피부가 많이 배고같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자에 정보가 달랐던 거지. 자, 위에서 책에 한번 봐. A는 두 번째 거. 많은 수 동그라미. A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졌다. 근데 밑으로 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B지. 그럼 얘는 적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 즉, 우리한테 들어있는 DNA에는 DNA 안에는 색소에 대한 유전자가 아니라 색소에 대한 유전자가 아니라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에 대한 잠깐만. 효소의 주성분이 뭐지?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지.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단백질에 대한 정보.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단백질,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에 대한 정보가 유전자 A에 그 유전자 B. 그래서 A가 발현되면 B가 발현되면 많은 개수, 적은 개수. 이렇게 달라질 거야. 그러면 많은 수의 효소가 있었으니까 적은 수의 효소가 있었으니까 이 효소로 색소가 많이, 색소가 적게. 그래서 원래 거대로 털색이 갈색을 지니느냐 아니면 B가 발현됐을 때는 어떻게 흰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은 어떤 당나귀는 흰색이다. 왜 그랬을까? 그치. 효소를 만드는 이 정보가 효소를 적게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효소를 적게 만들었으니까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졌다. 색소가 덜 만들어질 거니까 피부색이 하얄 거다. 됐어? 좀 말이 장했었는데 일단 우리는 핵심은 이거나 유전자라는 게 있고 DNA라는 게 있다. DNA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본체가 되는 거고 DNA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유전자에는 뭐가? 그래,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단백질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멜라닌 색소가 아니라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에 대한 정보가 유전자에 들어있다. 이렇게 될 거다. 유전자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 효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자, 4번. 자,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원리가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용분에 대한 거 전체인가요? 중요한 용어가 두 개가 있긴 한데 자 일단 첫 번째 생명체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이렇게 있나? 유전 정보의 흐름. 유전 정보의 흐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갖다가 생명 중심 원리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자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키워드 그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전사 또 다른 하나는 번역. 예전에는 이것도 이야기했거든. 복제. 지금은 복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유전 정보의 흐름 이렇게 했는데 전사는 뭐고 번역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 그림으로 세포가 있었고 세포 안에 핵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그림만 있던데 사실 핵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었고 자, 이 안에 핵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 이름이 뭐였지? DNA.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있는 거야. 그래서 DNA라고 하는 것은 유전
물질의 본체, 유전 물질의 본체고 DNA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DNA 두 가닥 이게 DNA였고 자 근데 이 DNA 중요한 정보를 가진 거 요 안에 있던 정보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만들기에는 선생님 크게 그렸지만 핵이 이다지 크지 않거든. 바깥쪽에 넓은 데서 물질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정보를 주기는 줘야 돼. 주고 나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그 필요한 부분만 다시 만들어서 요 밖으로 나가도록 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DNA는 두 가닥짜리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핵 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두 가닥짜리이고 그 중에 RNA 둘 중에는 원래 중요한 거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봐봐. 분필이 있고 홀더가 있잖아. 그치? 분필이 있고 홀더가 있었는데 그때는 분필이 중요하겠어? 홀더가 중요하겠어?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분필이 있어야겠지. 홀더 말고. 이런 식으로 둘 중에 그치? 쌤 항상 이렇게 쓰긴 하지만 요 중에서 더 중요한 가닥이네. 얘가 뭐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DNA 중에서도 주형 가닥이래. 중요하게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가닥이 주형 가닥. 주형. 그럼 주형 가닥 말고 복제된 가닥, 상보적 가닥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주형 가닥을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그리고 이 가닥 한 가닥의 RNA가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라이보솜을 만들 거야. 라이보솜. 그러면 여기에 DNA가 쫙 지나가면서 뒤에는 지나갈 수 없지. 왜? 나올 수가 없으니까. DNA 유전 정보가 지나가야지 그거 따라서 물질을 만드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가닥짜리 RNA가 나온 게 라이보솜 사이를 지나가면서 암노산을 불러서 그래서 암노산이 배열될 건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DNA라는 게 있고 RNA라는 게 있다. 그러면 핵 속에서 DNA의 염기 서열 따라서 RNA가 염기 서열을 가지도록 만들어진다. 그게 전사. 근데 번역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은 항상 단백질이 필요한데 DNA, RNA 이런 USB가 뭐가 중요한? USB 안에 들어있는 게 영화가 그치? 그 휴대폰에서 영상으로 나와야 볼 수 있잖아. USB만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그것처럼 번역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어떻게? 그렇지. RNA에 들어있던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바꿔지더라고. 이게 번역인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전사, 그렇지. 어떻게 보면 복사하고 비슷한 거지. 근데 복사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염기가 좀 달라질 거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밍 이런 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시로 될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않으니까 복사가 아니라 쟤들 딱 달라져서 얘들 다른 걸 받게 되겠다. 전사. 그럼 요 가닥이 전사가 되어서 RNA가 생겼다. 전사. 그리고 이 전사된 RNA 가닥은 한 가닥이니까 핵막을 뚫고 나올 수가 있고 나와서 요 이름이 뭐라고? 라이보솜.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이 정보가 지나가게 되면 이 라이보솜에 의해서 그 옆에 암노산들이 끌려와서 배열을 한단 말이야. 그럼 배열을 하면 암노산 배열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어떤 특정 단백질이다. 그럼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성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러니까 용어로 봤을 때 전사와 번역이 있다. 전사는 어디서 일한다? 핵 속에서 일한다. 번역은 어디서 일한다? 세포질의 라이보솜. 세포질이라고 해도 되고 라이보솜이라고 해도 되고 핵이 아니라 세포질을 일한다. 자, 책 잠깐만 보면 182쪽에 첫 번째 1번 세포 내 유전 물질의 정보의 흐름, 유전 정보의 흐름, 생명 중심 원리. 요 용어 기억해야 돼. 생명 중심 원리. 자, 세포의 DNA 정보는 뭐를 거쳐서? DNA 정보는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합성이 될 거다. 그래서
보면 DNA, RNA, 단백질이다. DNA 있던 게 RNA 거쳐서 단백질로 될 거다. 우리 생명 중심 원리. 자, 밑에 보니까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된다. 그 DNA에서 RNA 되는 거 전사.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 되는 거 번역. 됐지? 그 옆에 초록색 글씨 있지? 핵속 동그라미. 세포질 활로 라이보솜 동그라미. 됐어? 그래서 그 밑에 거 좀 전에 설명했던 게 있었고, 자 왼쪽에 기출 B1에 보니까 전사 뭐라고 됐냐면 DNA의 염기 서열이 RNA 염기 서열. 그치? 더 정확하게 잡자면 염기 서열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DNA 염기 서열에서 RNA 염기 서열로. 이게 전사. 그러면 RNA 염기 서열에서 단백질이라는 걸 바꿨으면 아미노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밑에 보니까 번역. RNA 염기 서열이 단백질을 아미노산 서열, 단백질을 아미노산 서열로 바뀌어지더라. 요걸 갖다가 번역. 됐어?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DNA, RNA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DNA 이중나선 더블 RNA 단일 사슬 그리고 핵산 종류가 들어있다. 그런 게 적혀 있었고, 자 혹시 옆에 뭐 초록색 글씨다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초록색 글씨는 뭐냐면 어떤 생물은 세포가 핵이 있는 게 있고 어떤 생물은 핵이 없는 애들도 있어. 없는 애들은 그냥 DNA, 염색체 얘들이 안에 들어있을 게 뭉쳐져 있지 않고 풀려있다는 거지. 그치? 그냥 얘들은 핵 속에서 전사 번역이 일어나고 바깥쪽에서. 왜래요? 얘를 갖다가 진짜 핵이 있는 세포, 진핵세포. 우리는 진핵세포를 지녔거든? 근데 얘는 반대야. 반대라기보다는 핵이 없어. 이게 원핵 세포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책 보면 동물세포와 같이 핵막이 있는 진핵세포는 진핵세포 동그라미.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진핵세포 DNA가 핵 속에 있다. 핵 속에서 전사 이렇게 되고, 세균 그치 좀 하드한 거. 세균 같은 세포질에서 그대로 전사가 좀 핵막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일어나는데 핵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세포질에서. 됐어? 자, 그 다음 큰 2번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부호.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부호, 그다음에 유전 암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혹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할게. 유전 정보가 저장된 건 어디라고 그랬지? DNA 유전 부호로서 저장이 되는 거야. 암호가 있다는 거지. 암호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게. DNA 이런 정보가 RNA로 정보가 흘러가고 RNA 이런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이라는 물질로 흘러간다. 그냥 정말 그렇게 잡을 때 넣었다. DNA, RNA, 단백질. 자, 우리는 어떤 용어가 중요하냐면 코돈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 코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은 단일체 종류가, 그치? 사실 단백질이 단일체지. 단백질 단일체. 요게 아미노산이거든.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20가지. 단백질의 단일체인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어. 20가지. 그런데 이 아미노산 20가지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는 진짜 많은 거야. 무한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너가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와 수가 있다. 숫자 글자로 보는 수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지. 0, 1, 2, 3, 4, 어디까지? 9까지. 몇 개 있지? 10개
아니면 몇 제곱되는 이런 거 다 하고. 와, 이 수는 진짜 무한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10개의 글씨로 만들어내는 건 무한대라는 거지. 그러면 암묘사는 어떻게 누가 만들어낼까? 얘들 여기에 저장된 정보가 하나의 암묘사를 지정하는 거야. 하나의 암묘사는. 자, 무슨 얘기냐? 암묘산이 20가지가 있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기 몇 가지? 그치, 4가지. 서로 상호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DNA에서 알아낼 때 어쨌든 연기 4가지가. 암노산 몇 가지? 4가지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4가지밖에. 예를 아데닌이 뭐 예를 들어서 메사이온인이다. 사이토신이 알라닌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결국 4가지밖에 안 만들죠. 자, 그러면 암노산 20가지 충분히 못할 것 같아요. 자, 연기 2자리 연기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도 뒤에도 4가지가 있고. 그러면 4가지 있을 때 만들어내는 암노산 몇 가지? 그치? 16가지가 최대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암노산 종류가 몇 가지? 20가지야. 아니 이보다 더 많아야 돼.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아미노산은 3자리의 연기 서열. 연기 왜 서열이 되냐면 이렇게 봐. BUS, USD 이것도 같은 거 다른 거예요. 버스하고 USD하고 다르지, 그치? 근데 들어있는 알파벳은 똑같지 않나? 알파벳 B, U, S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서열 순서가 다르면 다른 정보가 나온다는 거지. 다른 정보가. 됐나? 그렇다면 일단 연기가 3자리다. 4, 4, 4 최대 가지수가 이렇게 되지. 연기 3자리로 되었을 때 포함하는 최대 암호는 몇 가지? 64가지 이다. 근데 몇 개 고중에서 뒤에 게 같은 게 있으면 안녕 물결 안녕 눈웃음 안녕하세요 다 같은 말이잖아. 그런 것처럼 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앞에 거 2개에서 정보가 결정이 되고 뒤에 거 좀 달라도 같은 암산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기 서열 몇 자리 3개의 연기 서열이 암호를 만든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건 DNA이다. 하지만 거기에 관여하는 유전 부호, 유전 암호 체계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부터 세균까지 아주 고정한 사람부터 아주 하드한 세균까지 다 동일한 부호 체계를 가져. 그 동일한 부호 체계라는 게 같은 연기 서열이면 같은 암노산을 지정한다. 같은 연기 서열이면 같은 암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RNA에 있는 정보를 이름을 코돈이랄까. RNA에서 하나, 둘, 3개 연기 3자리 줘. 그만큼을 코돈이라고 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름 DNA가 뭐냐면 3, 연기, 조합 영어를 얘기하면 트리플렉 코드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 잘 얘기는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코돈에 의해서 지정된 게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연기조합, 코돈, 암노산 이렇게 유전 정보가 저장된 게 발현될 수 있게끔 되는데 자 일단 책에 잠깐 보자. 183쪽 183쪽 1번 1번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종류 뉴클레오타이드 밑줄 쫙 4종류 뉴클레오타이드 특정한 순서로 배요. 특정한 순서로 배요. 이게 연기 서열 유전자에는 단백질을 땡땡땡땡 서열 단백질을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정보가 어디? 연기 서열에 들어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다. 단백질,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다? 연기 서열에 들어있다. 연기 서열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부호되지. DNA, RNA 염기서열이 특정 암노산을 지정하는 규칙. 각보는 연속된 세개 염기. 그래.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3염기조합은 코돈 이렇게 얘기할 때 연속된 세 개의 염기. RNA의 연속된 세 개의 염기를 뭐라고? 코돈. DNA의 연속된 세 개의 염기는 3염기 조합. 이렇게 얘기한다. 됐어? 자, 밑에 봐봐. 뭐뭐 조합. DNA 유전 부호. 그러니까 DNA 유전 부호, 유전 암호, 얘를 말한다고 3염기 조합. 여기 명사다 얘들아. 3염기 조합이. 자, 그 밑에 RNA 유전 부호 64가지. 이거 뭐라고? 코돈. 코돈. 몇 가지? 64가지. 64가지. 세 자리를 기준으로 해야지 64가지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지 암노산 20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선생님이. 코돈이 A, U, 친구야. 그럼 왜 코돈이 A, U, G야? 되잖아. DNA하고 RNA하고 상호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데닌이 나타났어. 그 위에 달민이 있었었고, 유라실이 나타나서 아데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조심. 그러니까 DNA 서열로 3염기 조합이 TAC 되면 RNA는 AUG 발현된 거라고, 코돈이. 됐지? 자, 이 얘기가 3번에 있네. 3번. 전사와 번역 과정. DNA 이중 가서 이루는 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래. 요거 이름 기억나? 네. 길었던 요 하나를 그래.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연기가 아주 많이 결합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짜리가 뭐? DNA. 한 가닥짜리가 뭐? RNA. 됐지? 전사 이중 나성 구조 이루고 있는 DNA 중. 그래서 아까 분명히 하나라고 했지. 분필이 있고 홀더가 있어. 분필만 전부가 들어있는 거다.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중 끊고 한 가닥의 연기에 밑줄 쫙. 한 가닥의 연기. 한 가닥만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그걸 갖다가 중형 가닥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DNA 가닥이 DNA 1이 있고 DNA 2가 있다. 그 중에서 DNA 1이 전사에 발현이 될 거다라고 하면 그 가닥을 중형 가닥, 요거는 상도적 가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한테 두 가닥 중에서 여기서 누가 RNA가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보자. 그럼 번역은 RNA가 코돈에 의해서 암노산 끌려올 거고, 암노산이면 암노산 결합에서 무슨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을 해줘서 얘들이 일정하게 암노산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결정이 되겠지. 아미노산 서열에 따른 게 단백질 종류가 될 건데, 암노산들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붙는다. 용어들을 하나하나 조금 헷갈릴 수 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냐? 그래, 뭐 펩타이드 결합이냐? 암노산 서열이냐? 단백질 서열이냐? 단백질 서열이 아니고 항상 암노산 서열. 이렇게. 됐지? 그런 용어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연습 적으라고 하는데, 자, 일단 혹시 내 책에서 그대로 전사에 이용된 가닥 이렇게 있지. 전사에 이용된 가닥 A, C, C 끊고 이제 T, T, T 끊어줘. 세 개마다 C, C, G 끊어주고, 그 다음에 A, G, T, A, G, T. 됐지? 그러면 얘들 주요 가닥 전사에 이용이 된 가닥이 이렇게 되는 그 밑에 그 상보적 가닥은 어떻게? 상보적 가닥은 그치? 우리가 항상 상보적 결합을 했었었다. 누가 올까? DNA니까 T, G, G. 그렇지? 뭐? A, A, A. 그렇지? 그 다음 누구? G, G, C. 그리고 T, C, A. 되겠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분명히 위에 게 전사 이동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RNA가 돼줘야지. RNA가. 그러면 이제 봐. 이게 잘 봐. 요거 하고 노란색하고 여기 이것 때문에 생긴 RNA 조심해야 될 건 RNA는 아데닌 옆에 타이밍 말고 유라실. 요게 중 유라실 그리고 UGG AAA 대신에 뭐 UUU 그리고 GGC 그리고 뭐 UC A 이렇게 꼭 풀면 얘하고 똑같은 것만 뭐만 타이밍 대신에 유라실 타이밍 대신에 유라실 결국 상보적 바닥과 RNA는 많이 닮았구나.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요 유유유에 의해서 유유유에 의해서 뭐 유유지에 의해서 각각이 안노산이 있어요. 안노산. 이건 어떻게 하느냐? 표가 있어. 무슨 표? 호돈표. 호돈표. 그럼 호돈에 의해서 어떤 안노산이 있는지 표를 알려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안노산이 이게 뭐 예를 들어 A, B, C, D. 다른 게 오면 안노산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에서 붙었어. 자, 그럼 여기다가 연기가 몇 개? 연기 자체는 4, 3, 12. 12개. 그럼 안노산은 몇 개? 4개.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펩타이드 결합은 3개. 이랬지? 그러면 연기의 수에 따라서 연기의 수를 3으로 나눠야 돼. 연기가 N개만 있으면 연기가 N개만큼 있으면 안노산은 3분의 N개만큼 있을 거고 펩타이드 결합은 아까 3분의 N개에다가 1을 빼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따져줄 수가 있다. 근데 조금 심한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건 지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게. 심한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건 자, 유전자 이상에 의한 병이 있거든. 자, 여기는 6번째 유전자가 이상이 있으면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 그 질병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너희가 알고 있는 적혈구는 어떤 모양이어야 돼?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 그래서 이게 조금 쏙 들어가 있어서 여기 산소가 채워져서 산소가 결합하고 그게 군데군데 옮겨질 수 있을 텐데 남모양 적혈구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는데 그러면 혈관이 막히고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돼. 혈관이 막혀. 산소 운반이 안 돼. 산소 운반이 안 되니까 어지러워요. 어떻게 돼? 이렇게 빈혈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DNA가 좀 잘못된 거야. 일반인들이 이거 뭐 몇 번 염색체 이런 게 있는데 뭐 굳이 그까지는 안 하고 DNA에서 CTT 라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가 오류가 생긴 거지.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다. 연기 서열이 봤을 때 보통 두 개 앞에 두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 자리는 조금 덜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게 바뀌면 아예 단백질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생겨야 되게 길쭉하게 생긴 거지. 그러면 얘가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리고 고양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CTT가 CAT로 바뀌어버렸어. 잘못하다 보니까. 왜 그랬냐고?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얘기는 하긴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DNA 서열 자체가 이상이 생겨서 DNA가 잘못되니까 누구도 RNA가 잘못되니까 누구도 아미노산 잘못 오는 거야. 원래 CTT가 있었으면 글루탐산이라는 게 발현이 될 건데 CH라는 게 발린이라는 게 이게 아미노산이 이 아미노산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글루탐산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발린이 와버리니까 아예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이래서 자, 뒤에 문제를 보면 한없이 생각을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일단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체크하고 오더라도 선생님 너무 긴 거보다 고민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찍을게.